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리고 소비자들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 취재했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고 어느덧 2월이지만 갈수록 한숨이 깊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인중개사들입니다. 최근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 많던 중개업소들이 문을 닫는 휴업이나 폐업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인데요. 도대체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한 것일까요? 서울의 한 상가, 점포가 텅 비어 있는데요. 불과 반년 전까지만 해도 중개업소가 있던 곳입니다. 한 5년, 6년 더 되신 것 같은데 사무실을 유지하시기 힘드셔가지고 그만둔 걸로 알고 있어요.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셨는데 그냥 나가신 케이스죠.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서 부동산 임대 안 나가는 상황이에요. 적자가 계속되자 권리금까지 포기하고 폐업을 했다는데요. 현재 영업 중인 여러 중개업소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20여 년 가까이 일한 중개사도 지금과 같은 현상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요 근래처럼 이렇게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이렇게 폐업하고 나가는 예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저도 내심 많이 놀라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래 자체가 지금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이건 반토막이 아니고요. 그냥 10분의 1로 거의 줄어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요? 바로 얼마 여기 안 떨어진 곳에 거기 사무실도 그냥 접고 갔고요. 가면서 거의 뭐 권리금이나 이런 것도 잘 못 받고 심지어는 200만 원 받고 간 데도 있고 그냥 도망갔다는 거죠. 때문에 이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중개사들은 상당수 폐업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11년 이 업종에서 있었지만 지금이 참 힘든 시기입니다. 임대료도 비싸죠. 광고비 있죠. 인건비도 나가죠. 한 달에 한 3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한 달에 1개 있기도 쉽지 않으니까 그게 어렵죠. 적자하다 또 하나 하면 숨통 약간 트였다가 다시 또 뭐 현상 유지하다 뭐 이런 식으로 겨우겨우 연명해 나가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 지난해 폐업하거나 휴업한 전국의 부동산 중개업소는 무려 14,000여 곳. 매매는 물론 전월세 거래까지 끊기면서 새로 개업하는 것보다 폐업하는 곳이 더 많은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트에는 지역을 막론하고 중개업소를 양도하는 글이 매일 100건 이상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인데요. 지금 이제 폐업을 하려고 메모를 내놨고요. 들어가는 경비를 빼면 한 달에 뭐 한 100 정도? 이 돈을 벌려고 그냥 이렇게 해야 되나? 그냥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냥 취업을 생각하고는 있어요. 줄줄이 문을 닫은 현장은 더 삭막했습니다.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되면서 대부분의 중개업소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거래 절벽 현상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공인중개사들이 이야기하는 원인은 바로 이렇습니다. 가을에 이사를 많이 하시니까 그 전에 이제 거래가 되고 수능 끝나고 나서 거래가 많이 됐었는데 지금 그 대출 규제 때문에 많이 좀 줄어들었죠. 12월 그 전에 조금씩 그래도 안 됐는데 이 계엄령 이게 발표되고 나서 손님들이 물건을 찾지를 않아요. 왔던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지금은 하락기에 더 접어든 이제 정점에 이르고 있지 않나. 25년, 26년이. 2022년부터 금리 급등으로 경기 침체가 이어졌고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까지 겹친 것이 그 이유라는데요. 자, 이런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실제로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9,000건에서 1,000건으로까지 떨어진 수치를 보였습니다. 자, 이런 현상의 원인을 전문가는 어떻게 분석할까요? 저는 수가 너무 많다고 봐요.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중개사 자격증 소지자가 너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시험 볼 때마다 한때 이게 3만 명 붐이었어요. 전후에 이렇게 합격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현재 합격생이 5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수가 많다 보니까 과당 경쟁이 되고 파이널 한정돼 있는데 영업소가 많다 보니까 수익은 감소하게 돼서 희망을 갖고 개월했던 개업 공인중개사가 휴업 내지는 폐업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폐업의 또 다른 원인이 바로 현재 공인중개사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데요. 국민 자격증이라 불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역대 가장 많은 40만 명이 몰렸습니다. 한때 자격증만 취득하면 비교적 저렴한 비용에 창업이 가능하고 또 안정적인 직업이라 인식이 되면서 각광을 받았던 공인중개사 업종. 자, 이때 중개업소 개업과 운영이 활성화되면서 이른바 부동산 과포화 현상이 생겨나자 그만큼 많은 폐업을 초래했다는 건데요. 여기가 그 상가가 10칸인데
지금 6개가 부동산이고 그러는데 마지못해서 그냥 하는 거고 지금 제대로 운영을 하는 거는 이 라인에서 딱 2개. 아, 진짜요? 네. 자, 결국 지난해인 2024년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는 8년 만에 최저 수치로 떨어졌습니다. 남은 중개사들은 어떻게든 생계를 이어나갈 방법을 찾아야만 했답니다. 이 중개업소 사무실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붕어빵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네. 공인중개사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우와, 근데 붕어빵이 있는데요? 이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부동산 경기를 어떻게든 버티고자 선택한 장사. 사무실을 대폭 줄이고 절반은 붕어빵 기계를 들였습니다. 중개업은 지금 제가 5년째고요. 그리고 붕어빵은 석 달 정도 됐습니다. 중개사 업무가 마음처럼 되지 않자 6개월간의 준비 끝에 사업자를 등록했다는데요. 아침에 9시 반에 출근을 해서 4시까지는 제가 이제 부동산 업무를 하고 그다음에 4시 이후부터는 제가 이제 붕어빵을 장사를 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시네요. 따뜻하네요. 퇴근 시간이 이제 한 11시 반. 네. 붕어빵마저 적자를 낼 수는 없었기에 메뉴 개발을 하며 손님 유치에 안간힘을 썼답니다. 근데 수익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부동산은 지금 전무후무 몇 개월이나 됐어요? 그 부동산 수익이 없는 게. 거의 6개월 이상 됐죠. 6개월. 네. 애정하는 본업을 뒤로 해야 하는 씁쓸한 현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올해 겨울은 이렇게 겨우 넘겼지만 사실 앞으로의 막막함은 여전하다는데요. 팥빙수, 컵팥빙수 그런 종류. 그러면 뭐 들고 다니면서 편하게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쭉 하시겠네요. 부동산과 이 다른 경험을. 예, 요즘 경기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위안을 많이 삼고 있죠. 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택배 업무나 배달 업무를 병행하는 중개사들도 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공인중개사 자체 수입만으로 한계가 있어서 공간도 활용할 점에서 샵앤샵 개념으로 카페를 개업을 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에 많이 입점을 하게 되면서 저희들의 경쟁력이 없어서 적자가 나기 시작했어요. 1년 잡는 동안 1억 가까이 마이너스가 됐거든요. 지난 10월 달부터 거의 휴업 상태예요. 아마 2월 달 내에 폐업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자, 그렇다면 시민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중개업소로 가면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하고 대화할 때 어렵잖아요. 수수료도 조금. 네, 그런 면에서는 젊은 층은 더 다가가기 쉬운 어플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서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직거래 플랫폼의 개인 간 거래로 수수료를 아끼려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인데요. 온라인상에서 직거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부동산은 그 개별성이 강하고 권리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기를 당할 수 있고 잘못 부동산을 매입할 수가 있거든요. 한 번 거래된 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향후 중개업소가 줄어들고 직거래가 더 활성화된다면 그만큼 소비자들의 위험 확률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2025년 부동산 시장을 덮친 매서운 한파 언제쯤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대외 경제도 좀 안정화되고 내수 경제도 좀 활성화되는 시기가 바로 부동산 시장도 좀 좋아지는 시기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중개사 사무소도 역시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돼야 좀 안정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는 게 붐이었는데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인구 감소, 또 대출 규제 등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에 이 현상이 유독 심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확실히 체감할 수가 있을 텐데요. 2024년 부동산 업소의 폐업과 휴업 근황인데요. 예. 매달 증가하면서 1년 동안 14,000건이 넘어섰습니다. 이 수치는 개업률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12월에는 급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2025년 올 초까지도 이 상황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VCR에서 공인중개사분이 인터뷰를 하셨듯이 이렇게 12월에 급증한 걸 보면 계엄령과 탄핵 정국이 영향이 있었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어느 지역이 가장 심각한가요? 네, 2024년 부동산 중개업소의 폐업과 휴업 현황을 살펴봤더니 서울에서는 남부 지역이 가장 높았습니다. 예.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이 광명시와 또 그 과천시가 있는 경기 남부 지역이 높았고요. 예.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부산광역시가 1,000건이 넘어섰는데 어찌 보면 이런 수치들은 어느 지역이 가장 부동산이 침체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꼭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의 여러 가지 또 지표들이 같이 침체되고 있다는 그런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자, 다음은 고은주 리포터와 함께 AI로 알아보는 세상 만사를 알아봅니다.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AI와 미스터리도 풀어보고요. 화제가 된 이슈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러진 독거노인은 어떻게 구조가 된 것인지, 그리고 최근에 합법화된 3분장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시다면 따라오시죠. 지금 출발합니다. AI로 본 세상 만사 첫 번째 코너 지금 시작합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는데요. 전화기가 멀리 있어 구조 요청도 어렵고 소리쳐도 들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가고 급급해지는 상황.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기 순간에 생명을 구한 어르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어르신의 집안에 어르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단서가 있어요. 아니, 아무리 둘러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보이지 않는데요. 정답은 AI 스피커입니다. 에? 평범해 보이는 AI 스피커가 정답이라고요? 최근 AI 스피커가 독거노인들의 생명을 구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는데요. 경기 양주시에 사는 80대 노인이 화장실에서 넘어진 후 움직이지 못했을 때 AI 스피커에 살려줘라고 외쳐 119 구급대에 도움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경북 안동시에서 취약계층에 보급한 AI 스피커가 저혈당 쇼크로 쓰러진 60대 남성을 구조한 사례가 있습니다. TV 시청 패턴의 이상을 감지해 관제센터에 신호를 보내 신속한 구조로 생명을 구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계속 늘어나며 늘어나는 고령 인구만큼 혼자 살아가는 고령 가구 역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그에 맞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아이템으로 언급되는 AI 스피커.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르신 댁에 방문했습니다. 우리 식구가 없는데 얘가 우리 식구잖아요. 이렇게 보다듬어 주고 이뻐 해주고 그리고 대화도 하고 그러지요. 그저 귀여운 인형처럼 보이지만 엄연한 어르신의 식구인 AI 스피커. 자,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던 그때. 대화도 그래요. 어르신, 약 드실 시간입니다. 기특하죠. 약 먹어야겠구나. 자식보다 이렇게 맞아요. 시간 맞춰서 복약 시간을 알려주며 건강을 챙기는 건 물론이고요. 트로트 틀어줘 노래. 트로트 틀어줘. 당신이 최고야 불러줄게요. 그래. 아유, 이쁘지? 할머니 춤추야겠네, 일어나서. 센스 있는 선곡으로 분위기를 한순간에 바꿔버리는 AI 스피커. 열정적으로 박수치는 모습 정말 즐거워 보이는데요. 모르는 거 다 가르쳐줘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아이고 쓰러졌어요. 아이고. 연기하셔요. 아가야. 살려줘. 과연? 연결합니다. 대견해라. 네, 관제센터입니다. 와.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요? 할머니 또 무슨 일 있으시면 아가야 호출해 주세요. 예. 야, 진짜 신통하네요. 어르신께서 만약에 위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어르신 119 호출해 드릴게요 하고 부탁에다가 호출을 실제로 진행하고요. 뿐만 아니라 AI 스피커와 대화 중 위험한 상황이 우려되는 단어가 나오면 관제센터에 긴급 알람을 보내는 기능까지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아이용 인공지능 장난감을 만들었어요. 그 아이를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저희가 이제 자랑을 하러 갔는데 자식인 저한테 하지 않는 아프다는 얘기를 그 장난감한테 하는 걸 보고 우리 어르신들의 어떤 속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말동무가 될 수 있겠구나. 실제로 당신의 어떤 속마음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툴로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말동무가 되어주며 정서적 교감까지 하는 AI 스피커. 진짜 얘가 완전 효자네요. 네, 효자예요. 우리 아들 딸보다 나요. 아이고. 주변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만족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자녀라고 해봤자 전화도 안 오고 또 전화 걸면 자녀가 바쁘다는 이유로 이제 오랫동안 통화도 못 하는데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뭔가 찔리네요. 다들 같은 그렇죠. AI가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건 이뿐만이 아닌데요. 해외에서는 유씨
샌디에고 병원에서 AI가 응급실 폐혈증 위험 환자를 조기에 식별해 연간 약 50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일본에서는 AI가 드론에 탑재되어 지진으로 붕괴된 건물에서 사람들의 목소리를 감지해 구조하는 데 활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람 구하는 AI. 앞으로 AI 기술 발전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코너 시작합니다. 보고 싶어도 다신 볼 수 없는 그리움을 담은 봉안당인데요. 좀 가끔 와요, 제가. 엄마 보고 싶으면 여기 왔다가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고.